내가 노트 10 분해하란다고 진짜 분해하는 흑오 쨍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오늘은 남들은 다 언박싱을 하는데 저는 갤럭시 노트 10 언박싱과 동시에 해체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치만 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사전 예약으로 구입했고, 사실 제가 가장 원하는 모델은 플러스가 아닌 10 모델이지만 해체쇼를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플러스 모델일 것 같아서 아쉽게도 노트 10 플러스로 구입했습니다. 먼저 해체쇼를 위한 제품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이제는 국내에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들은 5G로만 출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박스는 기존 삼성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죠. 예전에는 통신사 로고가 박스에 박혀 있었는데 아마 통신사로 구입해도 로고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말 자급제용이라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구입한 제품의 검수자는 정재윤 씨 에디션입니다. 오호하하.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아우라 글로우 플러스는 포기해도 색상은 아우라 글로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인싸색이죠. 다른 색상이랑 비교해보면 요거는 핑크. 근데 개인적으로 이 핑크도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그리고 블랙. 야, 이 튀는 색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블랙은 좀 식상해졌습니다. 전원이 켜지는 동안 안쪽에 있는 구성품은 슈퍼 패스트 차지라고 적혀있는 25W급 충전기입니다. 45W를 쓰려면 별도 구입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노트를 위한 여분의 펜촉이 들어있고 USB 타입C 케이블. 여기는 기존 삼성 AKG 이어폰과 동일하지만 이어폰 잭이 사라졌기 때문에 USB 타입C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 보통 박스를 뜯을 때 이렇게 박스를 열고 나면 위쪽 뚜껑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뚜껑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유심핀 기본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칫하다가 윗부분에 있는 박스를 확인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핸드폰 전원도 켜졌고 동의해주세요. 지금 스피커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터치도 다 정상적으로 되고 갤럭시 설정이 모두 끝났어요. 여기 있는 허브 같은 경우에는 USB도 정상 인식하고 따로 불량은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전원을 끄고 해체쇼를 시작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임의로 분해한 것은 수리를 거부받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더라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분해를 해볼 텐데, 보면 알겠지만 나사 구멍이 예전과는 달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접착 테이프로 모두 다 발려져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열로 녹여줘야 됩니다. 얘는 녹을 수도 있으니까 필름은 떼고 카메라 부분 쪽은 떼졌고 뒷판이 먼저 분해되었습니다. 갤럭시 S10보다 조금 더 분해하기 어려웠는데 뒷판에 테이프가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접착 테이프가 있고 여기도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발열을 위해서 독특하게 처리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카메라 부분도 이렇게 모두 실링 처리가 되어 있고, 특이한 거라면 작은 마이크가 카메라 카툭티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 분해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마이크가 연결된 통로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노트 10을 이제 살펴볼 건데 한눈에 봐도 갤럭시 S10과 좀 달라요. 아무래도 여기는 펜이 들어가는 자리이다 보니까 좀 설계가 달랐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위에 보이는 건 무선 충전 패드예요. 즉 이걸로 무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무선 충전 배터리 공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갤럭시 S10 때는 이거를 그냥 뜯으면 됐는데 얘는 지금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 판을 살짝 드러내보면 이 케이블 또 분해해준 다음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 자세히 보면 동그랗게 코일이 있는데 요거를 잘못 분해하거나 좀 휘어지거나 하면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특이하게 위쪽 방열판과 함께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도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케이블은 이 S펜에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S펜에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윗부분에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10은 보드가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트는 이렇게 윗부분, 밑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중앙에 이런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쫙 드러내면 하단에 있는 모듈에는 스피커가 있고 또 오른쪽에 여기 뭔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스피커 관련된 부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흰색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스피커로 물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기기 내부로 물이 들어왔을 때 침수를 체크하는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밑부분에 여기도 케이블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섭 여기 앞에 붙이면 있어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여기 케이블도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케이블은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연결된 걸로 보이는데 아마 디스플레이 아니면 초음파 인식 센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마지막 부품은 이렇게 마이크 그리고 USB Type-C 단자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은 단자만 고장나도 보드가 일체형이라서 메인보드 자체를 갈아야 했는데 얘는 요것만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 분해할 부품은 더 없고 여기 있는 것은 아마 진동 모듈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보면 배터리는 삼성 걸 사용하고 있고 특이한 게 배터리 셀은 중국에서 만들었고 조립은 베트남? 배터리 케이블도 뽑아주고 이제 위쪽 모듈만 남았습니다. 여기를 싹 제거해보면 여기는 크게 특이한 부분은 없고 오! 우리가 좋아하는 구멍 여기를 탁 이렇게 전면 카메라를 뺄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OIS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짝 카메라를 움직여보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하나씩 모두 제거해주면 메인보드를 분리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카메라를 드러내고 나니까 여기 구멍이 남는데 뒤집어 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여기는 모듈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소리를 내는 진동판이 아닐까도 싶은데 왜냐면 갤럭시 노트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써보면 음악을 재생했을 때 거의 이쪽 윗부분에서 좀 울림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소리를 내는 진동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수 확인을 위한 라벨이 있고 또 특이한 게 노트 10은 수화부가 여기 얇게 위쪽에 하나 있고 유심 트레이 옆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분해했을 때의 모습은 따로 뒷판과 연결된 통로는 없어요. 아마 이 구멍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 앞쪽 디스플레이와 여기 사이에 어디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갤럭시 S10과는 다르게 여기 펜을 수납하는 요 부위는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09728A6 여기는 조금 다르게 생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갤럭시 노트 10은 베이퍼 챔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베이퍼 챔버는 안쪽에 냉매가 기화, 액화를 반복해서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특이하게 갤럭시 S10은 히트 파이프, S10 플러스는 베이퍼 챔버를 사용했는데 이번 노트 10은 S10 플러스처럼 베이퍼 챔버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간혹 스마트폰에서 뭐 순행을 사용했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베이퍼 챔버 형태의 히트 파이프인 거예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PC를 보면 쿨러에 베이퍼 챔버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순행 쿨러라고 홍보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요즘 스마트폰들은 프로세서가 위쪽에 있고 갤럭시 S10에서 봤다시피 좀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핸드폰을 손으로 잡았을 때 아무래도 프로세서가 밑에 있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게 손과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손으로 잡았을 때의 발열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히트 파이프 구조를 사용하면서 또 요즘 스마트폰이 프레임을 금속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히트 파이프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노트 10은 S10과는
다르게 실제 손으로 잡았을 때의 발열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면 S펜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설계였기도 하고요. 삼성에서는 기기 발열 방지를 위해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게이밍 스마트폰을 선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엑시노스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마저 살펴보면 위쪽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 슬롯, 여기는 방열판으로 모두 덮여 있는데 여기에 프로세서, 램, 스토리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기판의 색상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보면 메인보드가 갤럭시 S10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트 10은 적층형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들이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 용량을 크게 해야 되다 보니까 메인보드를 이렇게 적층형으로 쌓아서 만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케이블들을 모두 분리하면 이렇게 카메라 모듈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LED 플래시, 그리고 뭐 안테나 연결하는 부위,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일반각 카메라, 여기는 망원, 그리고 얘는 손떨림 방지가 안 되는 걸 봐서는 요게 초광각입니다. 확실히 손떨방이 되는 카메라는 이렇게 밀어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밀어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여기 작은 카메라는 뎁스 비전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센서와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각은 기존과 같이 이렇게 조리개값을 가변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근접 센서와 조도 센서가 있는데 이게 구멍을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뒤집어 보면 카메라 구멍과는 다르게 거의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해서 도착하자마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분해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분해해서 살펴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스펙, 소프트웨어 스펙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지만 분해를 해서 보면 이번 제품은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전작과 달리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돈은 날렸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가 생각난다면 그것도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이거 언제 다시 조립하지? 또 이거 안 되면은 또 이거 진짜 써보지도 못하고 100만 원 넘게 날리는 건데.